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아시죠? 반드시 동사를 찾고 그 동사를 기준으로 자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장의 구문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 11번부터는 구문을 보는 연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연습이 중요합니다. 반복을 하시면 돼요. 다 푸셨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밑줄에 where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where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되시면 이런 구조를 보게 되실 거예요. 부사절 자체를 쓰지 않고 부사구 라인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뭐뭐한 장소에서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where이 자, 명사 자리인가 부사 자리인가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인가 판단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where를 물어봤을 때는 관계부사 where과 관계대명사 위치의 차이점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관계부사는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완전하고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경우를 비교해서 기출이 많이 됐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where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하시라고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구조를 볼게요. 자, 뭘 찾아야 된다? 반드시 동사를 찾아야 된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명사가 된 거죠. 여기가 지금 목적어 자리였던 거죠.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 있고 문장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네, 명사절은 아니고 수식하는 자리인 자, 관계 부사절이 된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완벽한지를 봐야죠. 이렇게 전에도 말했지만 완전과 불완전의 기준은 동사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사 다음에 문장 구조가 완벽하게 나와 있죠. 동사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말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2번은 to, for 이에요. 투부정사 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투부정사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역시 결정도 누가 한다? 동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체킹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장 구문은 이제 주어가 나와 있고 이 주어를 체화해서 설명해 주는 게 동격이다. 그리고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특정 명사를 추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실 게 이 관계 부사열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은 장소 명사를 구체화한다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a great sense of delicacy 여기 나온 것처럼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범위나 영역에 해당하는 명사가 나와도 관계부사 where이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2번으로 2번은 이제 동사를 확인해야 이 투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찾으러 가볼까요? 근데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에게 걸렸다? 커즈라는 동사에 걸렸다는 거.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제 가장 단편적으로 나왔던 거는 삼형식도 다음에 있는 거. 왜냐면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암기가 사실은 필요하죠. 해석이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뭐 스탑 같은 경우나 트라이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도 빈번하게 나온다. OC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경우 아니면 to를 뺀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죠. 사실은 얘도 암기 라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인 거예요. 누가 나왔다? cause. 그러니까 다른 라인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2번에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커즈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OC 자리라는 거를 알아야 풀 수 있었던 거죠. 이 커즈 라인으로. 지금 이제 구문을 보니까 자, 질병에 걸리다. 요 표현은 자주 나오니까 정리하시라고 제가 따로 썼고요. 문장 구조가 여기가 오형식이 동사기 때문에 여기 OC 자리에
부정사를 쓰는 걸 알겠냐? 이제 이걸 물어봤다고요. 지금 이 3번 문제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위치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단정을 짓는다고요. 어떻게? 여기는 위치가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죠. 위치는 의문사절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언제나 자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단정 짓지 않기 지키세요. 그러면 구조를 봤더니 뒤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보니까 문장 구조가 완전했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선생님. 지금 1번 파트를 봤을 때 where이면 위치하고 선택을 하는 문제로도 많이 기출이 됐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이 위치가 나온 순간이니까 뒤에 문장이 완벽하다 그리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개념을 바로 쓰려고 한다라는 것도 사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이 그래서 틀렸다. 왜? 뒤에 있는 문장이 위치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문대명사절이어도 사실은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의문형용사라는 특수 라인은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완벽하게 된다라는 것도 있어서 너무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신을 이제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번 문제를 풀 때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이유를 쓰고 그리고 바르게 고치라는 문제가 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일단은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보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위치는 탈락이죠. 그런데 엄청 중요한 게 들어왔습니다. 문문을 정리를 해볼게요. 뒤에 있는 문장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다? 완벽하게 나와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 라인에 뭘 쓸 거냐? 그럼 완벽하면 where이 있잖아요. where이 아니고요. 명사절, 대절에 대시됩니다. 여기서 판단을 하다라는 이 형식 동사인데 지금 이 전면구를 강하게 먼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명사절, 대절을 뒤로 뺀 케이스라고요. 문장 구조가 완벽해서 치가 틀렸다라는 걸 아셨겠지만 이거를 이제 바르게 고치셔야 되니까 전면구 자체가 먼저 나왔고 뒤에 있는 문장은 명사절, 대절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답은 3번이에요. 4번은 헤드 PP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헤드 PP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두 가지 관점으로 기출이 돼요. 대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늘 쉬운 건 과거 완료인데요. 과거, 기본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시점일 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법의 동사 자리라는 거를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은 어떻게? 꽤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줄을 하자면 나머지 몇 개도 있는데 요거 이제 빈출은 이게 더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 라인으로 봤을 때요. 가정법이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지만 실제 문제 기출은 헤드 PP를 가지고 내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제 어떤 게 중요한 거죠? 이 가정법의 이 동사가 좀 특이하죠. 이 현재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이면 현재형을 써야 되잖아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과거형의 동사를 쓴다는 거죠. 과거 시점이면 당연히 과거형을 써야죠. 근데 역시 가정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시점을 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써요. 가정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나간 후에 또는 했으면 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헤드 PP를 썼다는 거는 전체 시점이 과거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겠다? 앞에 문장이나 뒤에 문장을 보니까 시점이 과거인 걸 알기 때문에 요 as if 라인은 가정법이구나.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 나중에 as if는 양태부사절로도 쓰여서 그때는 이 동사의 성질이 가정법처럼 한 시제 앞선 시제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가정법 자체는 이제 일부러 시제를 앞선 시제로 돌려서 설명한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 as if 가정법이라는 것도 핵심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우리 빈칸 문제 풀 때도 그 가정법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요. 언제 나오는 애다? 어느 카테고리에 비교급 강조하는 라인으로. 그래서 해석이 훨씬 이렇게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가 주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이 형식인데 여기 creator이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 구문에
ER된이고 그리고 뒤에 지금 이렇게 문장이 수식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사용식인데 목적어 지금 2개여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평가원에서 기출한 어법들 문제들이 정말 좋아요. 반복도 되기도 하지만 영어 문장에 대한 구문에 해당이 되는 지문으로 정말 좋습니다. 활용하기가. 반드시 이 수능 어법 문제 이제 19번인데요. 1번부터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1번부터 꼭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또 발전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